안녕하세요. 서브노트 용접 1번 분야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크 용접, 용용부의 유동에 미치는 표면 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여기에 모재가 높고 뭐 용접봉도 들어가고 뭐 아크 힘도 이제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 이 용용부의 유동, 어떤 건 떠오를 테고 어떤 건 밑에서 내려놓는 힘도 있고 뭐 전자기력도 작용할 테고 이 표면에 표면 장력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결정력 구조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용지에서 X상의 유동은 유용지의 형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용용력의 결정력 구조와 조성적 균질성의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 인자는 전자기력, 드래그 포스, 표면 장력, 충돌에 의한 힘, 부력이 있고요. 네, 비슷한 그림을 구글 검색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게 표면 장력, 서페이스 텐션이죠. 그리고 이제 부력도 있고 올라가는 유동, 그리고 이 용접봉에서 나오는 이 아크, 이 부분 아크 프레셔, 아크 플라즈마 가스 드래그 포스, 또 가스 압력도 있겠죠. 아크 압력도 있지만 가스도 압력을 밑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용용력의 유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표면 장력, 용용풀의 표면에서 발생하여 표면의 중심으로부터 외곽으로 향하는 유동을 발생하여 용용부의 폭을 증가시키고 용입을 감소시킵니다. 이와 같은 유동은 용용풀 중심의 온도가 주위보다 높아서 중심의 표면 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모재가 황 등의 성분이 많으면 온도에 따른 표면 장력의 크기가 변화하여 용용풀 표면에서 용용풀의 외곽으로부터 아크 중심을 향하여 유동이 발생하여 폭이 감소하고 용입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온도에 따른 표면 장력 변화에 유체 표면의 전단력이 발생하여 이 유동을 마랑고니 유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전자기력, 핀치 효과에 의해 용용풀의 내부를 향하여 용용풀의 폭을 감소시키고 용입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전극 피복제의 분해에 의하여 생성되는 플라즈마 제트 또는 가스에 기인한 드래그 포스. 네 번째, 유용지 표면을 누르는 금속 바물이나 전극 피복제의 충돌에 의한 힘이 있습니다. 네, 전자기력은 안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용입을 좀 깊이 만든 효과가 있죠. 자, 용적 이행의 분류. 그 용접을 할 때 용접 봉에서 이 용풀로 어떤 액체 용접봉이 녹겠죠. 용접봉이 녹아서 여기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 그 용적이 어떻게 이행하는지, 날아가는지에 대한 분류 방법이고요. 일단 국제용접학회 기준으로 보면 자유비행, 스프레이행, 폭발이행이 있고요. 자유비행에서 자유비행 중에 입상용적, 스프레이, 폭발이행이 있고 입상용적 이행 중에는 드랍과 반발이행이 있고 스프레이 이행은 프로젝티드 이행, 스트리밍 이행, 회전 이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징에서 보면 브리징은 단락 이행과 연속 브리징이 있고요. 슬래그 보호 이행은 플럭스 유도 이행과 뭐 기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자, 이 저전류 GMAW는 뭐 드랍 이행이 대부분이고요. CO2 GMAW는 반발 이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이행은 뭐 GMAW에서 고전류가 될수록 이렇게 프로젝트 이행에서 회전 이행으로 나아가고 SMAW는 이제 폭발 이행과 이제 많이 나타나죠.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용접에 따라서 용접 이행 형태가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전류를 조절하고 어떤 용접 방법을 좀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용접법을 사용하는지, 뭐 전류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세팅할 때부터 이미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적 이행 형태의 분류를 한번 보면 입상 용적 이행은 이게 그대로 떨어지죠. 그리고 반발 이행은 입상 용적 이행 중에 이렇게 뭔가 위에서 올라오는 힘 있죠. 그래서 바로 못 떨어지고 약간 밀려나서 이제 이쪽에 떨어지게 됩니다. 프로젝트 이행은 스프레이 이행의 한 종류로서 이제 밑으로 하나씩 떨어지는 거고요. 스트리밍 이행은 연속적으로 분무기 뿌릴 때 아주 가느다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스프레이 이행도 비슷하게 떨어지고요. 회전 이행은 이 용적이 토네이도처럼 가느다랗게 회전을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역시 스프레이처럼 이행이 되고요. 폭발 이행은 용접부 끝단이 바깥쪽으로 분산하듯이 이렇게 막 비산하듯이 떨어지는 게 폭발 이행이고 주로 SMAW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단락 이행은 이 전극과 모재가 연결되면서 그 순간 떨어지는 걸 단락 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용접을 할 때는 스프레이 이행이 좀 더 용접 품질이 좋습니다. 글로브 이행보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보다 이 스프레이 형태가 좋은데 아르곤가스의 혼합비와 어떤 전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르곤가스 혼합비가 90% 이상이면 전류가 한 250 정도만 넘어가도 이제 스프레이 이행이 되겠죠. 이 임계 전류를 넘어가면 스프레잉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하겠죠. 전류가 계속 변하기도 하고요. 딱히 정해진 형태가 없다면 이 부분은 확실히 스프레이 이행, 이 부분은 확실히 글로벌러 이행으로 되겠습니다. 자, 특정 전류에서 용적의 크기가 급격히 변화하는데 이러한 전류를 천의 전류라고 합니다. 와이어 지름보다 작은 용적들이 초당 수백 회 정도의 높은 빈도수로 이행하는 것을 스프레이 이행이라고 하고요. 이 실드가스의 종류 그리고 용접 재료의 화학 조성, 와이어 지름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 이점을 보면 스프레이 이행의 이점을 보면 용접 비드가 미려하고 이쁘다는 뜻이죠. 용입이 깊어지고 전자세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펄스 아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 전류에서도 스프레이 이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핀치 효과 자주 나와서 한번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메탈 트랜스퍼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중력이 있고요. 떨어지는 중력, 그리고 표면 온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표면 장력, 그리고 전자기력, 그리고 항력인데 중력은 뭐 항상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표면 장력도 어느 순간 작용을 하다 그 힘이 이제 비중이 좀 크다가 고전류로 넘어가면 표면 장력보다는 전자기력이 이 유동을 지배하는 경우가 좀 이 이행을 어떤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드래그 포스에 의한 항력이 존재하게 되고요. 바로 와이어 선단에 작용하는 힘 네 가지, 크게 중력, 표면 장력, 전자기력, 항력이 있다. 준표 전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핀치 효과가 어떤 것이냐면 용접봉에서 이 끝 부분이 열이 가해져 가지고 녹아서 떨어질 때 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 뭔가 지름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여기서 지름이 감소하면서 이 용적이 밑으로 모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그때의 힘을 이제 핀치 효과에 의한 지름 감소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기력에 의해서 가운데로 몰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좁아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용적 이행 과정에서도 이 표면 장력이 존재하고요. 당연히 여기 중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전자기력은 여기서 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플라즈마 아크에 의한 항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의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 소자 사이에 흡인력이 작용하여 직경이 가늘게 수축되는 현상을 핀치 효과라고 하고요. 이러한 핀치 효과에 의해 와이어 선단의 용융 금속이 잘록하게 되어 와이어 선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특징을 보면 핀치 효과의 강도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아까 여기 핀치 효과는 전류의 제곱이죠. 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전류가 크면 심하게 일어납니다. 솔리드 와이어의 경우 많이 나타나며, 여기서 말하는 핀치 효과는 전자기적 핀치 효과를 의미하며, 실드가스나 순행 노즐의 냉각작용에 의해 아크가 길어지는 열적 핀치 효과도 있습니다. 열적 핀치 효과는 아크 기둥의 주위를 가스로 냉각하면 냉각된 부분에 전기 저항이 증대되어 전류가 흐르기 어렵게 되므로 전류는 중앙부로 집중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열적 핀치 효과, 고온인 아크가 주위 실드가스 또는 순행 노즐 등에 의해서 냉각되면 가늘어지는 현상이다. 자, 전자기력에 의한 핀치 효과랑은 다르죠. CO2 가스와 헬륨 가스는 열적 핀치 효과가 크고, 아르곤 가스는 열적 핀치 효과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륨 가스나 CO2 가스는 열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냉각작용이 좀 좋기 때문이죠. 따라서 같은 전류도 아르곤 가스로 사용하는 용접보다 CO2 용접에서 아크 전압을 크게 해야만 같은 아크 길이가 형성이 됩니다. 네, 플라즈마 절단에서는 이 노즐의 지름을 가늘게 하고 고소의 가스를 흘려 열적 핀치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용적에 미친 힘 네 가지, 표면 장력과 중력, 전류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전자기력과 항력, 자, 힘 네 가지 어떤 게 있냐면 표면 장력, 중력, 전자기력, 항력이 있습니다. 표면 장력이랑 중력은 전류 영향 안 받고요. 전류 영향 안 받고, 전자기력과 항력은 전류의 크기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네, 특히 전자기력은 용접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250A 이상의 고전류 영역에서는 큰 힘이 작용합니다. 저전류 영역에서는 표면 장력과 중력이 큰 힘이지만 고전류 영역에서는 전자기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용접 이행은 용접 전류에 따라 이용 모드가 변합니다. 전류 변화에 따른 용접에 작용하는 힘 보시면, 지금 여기가 저전류고요. 오른쪽이 고전류죠. 그러면 저전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힘은 어떤 것이냐? 바로, 자, 중력은 뭐 항상 일정하고요. 전자기력은 전류가 높아짐에 따라 급속도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항력은 잠깐 올랐다가 이제 줄어드는 편이고, 표면 장력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 장력과 중력은 전류의 영향이 거의 없지만 전자기력과 항력은 전류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는 전자기력이 가장 큰 힘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입상 용접 모드 조건에서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용접 전압이 나타나는 뜻이죠. 성장된 용접이 용역풀과 접촉되기 쉽기 때문에 순간적인 단락 현상이 나타납니다. 순간 단락이 발생하면 급격한 전류 상승을 동반하여 용적은 급격히 가열되고 폭발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심한 스패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상 용적 모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적이 완전히 이탈될 수 있을 정도의 아크 길이 유지가 필요하고요. CO2 가스의 경우에는 아크가 용적의 하단부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용적에는 전자기력과 제트에 의한 반발력이 발생하여 용적이 매우 불규칙한 형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 큰 스패터가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다음, 용접열 사이클 영향인자. 용접열 사이클을 정의해보면, 용접 중의 가열에 의해서 용접 금속에 접하는 모재의 각점은 용착 금속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각종 온도로 급열되고 급냉됩니다. 이 급열, 급냉의 온도 변화를 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최고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보면 지금 온도가 이렇게 다 다르죠. 용접 중심선까지의 거리고, 아크 용접 열량부 각 지점의 열 주기를 보면 가장 용접부 중심일수록 온도가 높고 가장 빠르게 도달하겠죠. 엄청 높이 올랐다가 순간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중심선에서 멀어지고 모재에 가까워질수록 열은 조금 오르고 서서히 식겠죠. 최고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도 아무래도 가운데 부분은 열을 가장 먼저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에 도달하고, 멀어질수록 최고 온도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외에 열 사이클의 영향인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용접 방법, 용접 이별, 판 두께와 예열 온도, 어떤 확산율, 열 전도율, 이 형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접 방법으로는 가스 용접이 냉각 속도가 느리고요. 점 용접은 당연히 열 인풋이 낮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용접 이별 역시 이별이 클수록 냉각 속도가 느리고요. 판 두께가 두꺼울수록 냉각 속도가 빠르고 예열 온도가 낮을수록 냉각 속도가 빠르고 또 알루미늄이 강보다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열 전도율과 관련이 있죠. 이음 현상을 보면 맞대기보다 필름이음이 열의 발산 방향이 많으므로 냉각 속도가 빠르고요. 모재가 두꺼울수록 열의 발산 방향이 많아져 역시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두꺼울수록 열이 많이 발산이 되고 얇으면 두 방향이죠. 그래서 두꺼울수록 빨리 냉각이 된다는 뜻이고 역시 필렛 용접도 두 군데로 그리고 이런 용접이면 세 군데로 형상에 따라서도 용접 열의 확산으로 인한 냉각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용접열 사이클의 특징을 보면 용접 중심선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하면 최대 온도는 급격히 감소하고요. 최대 온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중심선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길어집니다. 용접 이별과 예열 온도가 열 영향부의 최대 온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용접 이별과 예열 온도가 감소하면 열 영향부의 최대 온도 분포는 급격히 변합니다. 이별이 증가하면 중심선에서 주어진 최대 온도를 가진 위치까지의 거리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예열 온도를 증가하면 그 거리는 증가하지만 증가량은 최대 온도의 크기와 반대로 나타납니다. 용접 이별이 감소하면 열 영향부 폭이 감소합니다. 판의 두께와 이음의 현상. 판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냉각 속도는 증가하고 반면에 고온에 달하는 시간은 감소합니다. 열 영향부의 냉각 속도는 이음 형상에 따라 다르며 필렛 용접은 맞대기 용접보다 3, 4배 정도 냉각 속도가 큽니다. 네, 그리고 모재의 열 특성이 있고요. 알루미늄이 철보다 더 훨씬 빨리 냉각이 되겠죠. 그리고 열 영향부의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최대 온도 분포의 경사가 큰 전자빔 용접에서는 열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즉 최대 온도 분포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열 영향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가스 용접이나 SMAW에서는 열원이 넓게 확산되므로 열 영향부의 폭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용접을 하는데 자, 레이저 용접으로 하는 거랑 이런 만약에 SMAW 용접을 하는 경우 보면 온도 분포를 봤을 때 이제 여기만 용접부라고 하죠. 그런데 온도 분포를 보면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열 영향부는 변태점까지 바뀌었을 때 많이 조직이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 영향부는 아마 이 정도에서 끊을 수 있다면 SMAW는 열 영향부가 여기까지 넓어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거고 실제로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열의 확산 범위가 SMAW가 훨씬 넓기 때문에 열 영향부도 많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접 프로세스에서 용접 열원 5가지 그리고 열이 용접부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하시오. 자, 용접 열원은 5가지가 있습니다. 각 열원별 특성 및 용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아크 에너지가 있는데 전기 아크 에너지를 먼저 보시면 전기 에너지를 보시면 전기 에너지의 형태는 아크 에너지, 플라즈마 아크 에너지, 금속의 접촉 저항, 슬래그의 접촉 저항으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슬래그의 접촉 저항은 슬래그가 생기는 용접이겠죠. SMAW, SAW, TIG, GMAW, PAW, ESW 등에서 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고 한편 두 번째로 전자파 에너지가 용접의 열원이 됩니다. 전자파로는 어떤 용접법이 쓰이는지 전자파, 고주파, 고주파 EBW, 일렉트로빔 용접,
그리고 고주파 용접이 이 전자파를 이용하는 거고, 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용접 어떤 게 있었죠? 바로 레이저 용접입니다. 이 레이저 빔 용접은 빛을 이용해서 열을 가하는 거고, 화학 반응 에너지를 가하는 용접은 어떤 게 있느냐? 가스 연소 에너지, 자, 아세틸렌 산소 수소가스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걸로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금속 반응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테르밋 용접이 있죠. 그리고 기계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용접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계적 압력, 화학 폭발, 이런 것들이 기계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찰열 에너지, 진동 에너지를 이용한 용접법, 폭발 용접, 마찰 용접, 확산 용접, 초음파 용접 등이 다 기계적 에너지를 활용한 용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열이 용접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용접부 자개 수축 또는 변형 시 외부 구속 등에 의한 인장 응력으로 균열과 잔류응력이 발생하고, 조직의 조대화로 인한 인성 저하, 그리고 열 응력 및 석출에 의한 취하 발생, 그리고 화합물의 분해 또는 생성으로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이 저하되고요. 온도 및 그리고 온도에 따른 조직 변화로 고용화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지연 균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용접 프로세스별 열원의 효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저 빔 용접은 효율이 어떨까요? 빛을 사용하는데 이 금속 표면의 반사로 효율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표면 가공을 통해 효율을 향상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수치를 보면, 자, 레이저 빔 용접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아크 용접, 아마 토치 노즐의 워터 쿨링, 뭔가를 식히면서 열을 소모시켜야 되기 때문에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역시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GTAW, SAW, EBW, GMAW 등 순으로 이렇게 용접 효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GTAW는 주로 열 전자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므로 DCEN이 교류보다 효율이 좋고요. SAW는 이 슬래그와 플럭스의 보온 작용으로 효율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렉트로빔 용접은 키홀로 에너지를 트래핑하는 바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좀 매우 높다고 하고요. 기타 GMAW, SAW는 GTAW와 달리 용접봉에 흡수된 에너지도 이 용접 형태로 모재에 전달되므로 효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GTAW랑 좀 비교를 해보면, GTAW는 이제 전극봉이 있죠. 전극 텅스텐. 여기서 이제 아크가 발생하고, 여기서 용가제를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열이 발생해서 용접이 되는데, 이 텅스텐 전극봉에 열 전자가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이 부분에 열이 발생했을 때 이 소모성 용접봉이 녹아 나가면서 용접이 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전극봉이 열이 받았을 때인데 이 열은 위에서 이제 소모가 되겠죠. 모재로 들어가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SMAW, GMAW 이런 것들은 지금 용접봉이 소모성 용접봉이 곧 전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열을 받고 이게 녹아서 바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용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항에 의해서 이 부분이 열이 받았을 때 이 열이 나중에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바로 용풀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이 좀 높다고 설명을 한 게 바로 이 부분과 GTAW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의 흐름, 용접에서 열의 흐름을 한번 좀 다시 살펴보면 LBW 아까 효율이 낮다고 그랬죠. 그리고 PAW 워터쿨링으로 효율이 저하된다는 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GTAW, GMAW, SAW, EBW 똑같은 내용 다시 한번 적긴 했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수평바에 따면 이제 수직바로 이런 프로세스별 열 효율을 지금 여기 나타냈습니다. 이게 최저와 최고점 그리고 평균이 이 막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극의 팁 앵글과 아크의 형상을 보면 수직으로 아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팁이 좁으면 바깥쪽으로 발산하는 게 좀 많겠죠, 아크가. 하지만 이런 형상이면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용익과 열의 집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전극 팁 앵글이 낮으면 넓게, 높으면 깊게 이렇게 용풀이 생성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 효율에서 중요한 게 열 손실 없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레이저본 용접은 반사돼서 없어지고 PAW는 워터 쿨링에 의해서 열 손실이 생기고 또 뭐 다른 GMAW나 GTAW 이런 것들도 보호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열 손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수소, 헬륨 등의 가벼운 기체는 분자의 운동 속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거 수소와 헬륨을 보호가스로 썼다는 뜻입니다. 운동 속도가 크기 때문에 왜 크냐? 기체의 분자가 가볍기 때문에 원소 기호가 낮죠. 아크 기둥의 열 손실이 크며 전이 경사도는 높다. 이 원자 기체는 고온에서 해리될 때 또 아크가 해리열을 빼앗아가므로 전이 경사도는 커집니다. 아르곤은 단원자 기체이며 또한 무겁기 때문에 열 손실이 작고 전이 경사도는 55V 정도로 좀 낮은 편입니다. 수소가 40V인데 아르곤은 5V죠. 거의 8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용접과 같이 순행 노즐로 아크를 구속 냉각하면 아크 전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용접 시 갭 극복성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한글로는 갭 극복성인데 영어로는 브리치 어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접 시 갭은 충분한 용액과 이면 비드 생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갭이 뭔지 아시죠? 맞대기 용접할 때 지금 살짝 띄우는 이 부분, 이게 바로 갭입니다. 모재와 모재 사이에 벌어진 정도. 그런데 이게 막혀 있는 것보다 살짝 띄어놔야 충분한 용입이 생기고 뭐 반대쪽으로도 용융이 돼서 용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면비드 생성을 위해서도 갭은 필요합니다. 이 브릿지 어빌리티는 극복성 또는 가교성이라고도 하고요. 현장에서 루트 간격이 규격 이상인 경우에 육성을 하여 루트 간격을 규격 이내로 만들어 놓고 본 용접을 합니다. 즉 지금 갭이 생각보다 넓어서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을 때 육성 용접을 해가지고 이만큼을 더 용접을 하겠다는 거죠. 네, 육성 용접을 하면은 간격이 좀 좁아지겠죠. 그래서 루트 간격을 규격 이내로 만들어 놓고 본 용접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레이저 용접은 작은 초점 직경으로 객 극복성이 저하됩니다. 미그 용접 공정은 객 극복성이 좋고요. 그래서 레이저 미그 하이브리드 용접은 객 극복성을 좋게 하고 깊은 용익과 높은 용접 속도, 낮은 열 능력 및 좁은 심을 갖게 됩니다. 자, 객 극복성 영향 인자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해 놓은 거 한번 보시고요. 뭐 젖음성, 펄스의 모드, 프랭크 앵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음, 용접 토치의 각도에 따라 전진법, 수진법, 후진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 각각의 용입, 아크 안정성, 스패터 발생량, 비드폭, 적용 모재 두께의 비교 설명을 하시오. 용접 과정에서 토치의 각도 변화는 용접 금속 비드의 형상과 용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강제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예각을 용접하여 모재가 녹아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자, 전진법. 용접기 토치가 용탕보다 앞에 나와 있는 방법을 바로 전진법이라고 하고요. 장점은 용접사가 용접부를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와이어 노출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용입이 깊지 않아서 박판에 용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가능하고요. 수직 상향 혹은 오버헤드 용접 시 용탕을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용입이 깊지 않아서 두꺼운 후판에는 부적절,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용탕이 만들어지기에 용접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지만
용접 비드가 균질하게 만들어지기 어렵다. 또 용탕의 전단에서 만들어지는 스패터나 슬래그가 응고 과정에서 용접 금속에 포함되기 쉽다. 후진법도 있죠. 장점, 용접 비드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균질한 용접 비드를 만들 수 있고요. 많은 양의 용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접 속도가 느려지지만 균질한 비드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크의 행과 느린 용접 속도로 인한 큰 이별 효과로 깊은 용접을 갖게 되는데, 단점은 많은 양의 용탕으로 인해 비드가 볼록해지거나 둥글게 되고, 과다한 용접 비드가 형성되면 그라인더 등으로 추가 가공을 해서 비용이 상승하고, 또 용접 개선부를 볼 수 없기에 정밀하게 용접부를 따라가면서 용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기량이 부족한 용접사는 아크를 용탕과 너무 먼 거리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때로는 와이어가 용접 금속에 혼입되거나 깊은 용입을 만들지 못합니다. 전진법, 후진법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보시면 여기 용접선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용접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자, 진행 방향이 앞으로 가면서 뒤에 용탕이 생기는 게 전진법, 그리고 진행 방향이 뒤로 이어지면서 용탕이 여기 발생하는 거, 지금 기울어진 쪽이 안 보이고 전진 방향 쪽으로 안 보이는 쪽이 이제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이쪽에 있는 용접선을 잘 보기 때문에 좀 더 반듯하게 쉽게 되고, 하지만 이 용탕이 잘 안 보이겠죠. 이게 가려지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용탕을 좀 제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후진법은 용탕을 잘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볼 수 있고, 대신에 이 용접선, 용접 방향에 있는 선 부분을 정확하게 전진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용탕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진행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예열 효과가 좀 미리 더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열된 상태에서 용이 되기 때문에 용탕이 좀 발생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직 토치의 적용. 토치를 수직으로 가져가면 용접 대상물에 따라 토치 각도의 변화가 없는 자동 용접이 가능해지며 매우 균질한 용접 비드 형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용접사가 아크를 직접 보기 위해서는 자세를 눕혀야만 가능하겠죠. 아크가 용탕 바로 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패터가 많아지고 노즐의 위험이 심해집니다.